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집단의 부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네, PPO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네, 멋진 1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1월 1일 신년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셨죠. 네,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계획 쪽에서 분기 계획들을 다 세우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1월 계획을 세워서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진행하시면서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순조롭게 출발하셔서 계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신 분 한 분은 들어보실까요? 예. 네, 순조롭게 출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반기, 겨우 12분의 1 상반기 지났는데 저는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궤도 수정이라는 게, 더 발전해서 내가 잡은 계획이, 좀 약소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장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무리하게 잡은 것 같아서, 아, 잠시, 조금 돌아가더라도, 줄여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일이 하다 보니, 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서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네. 혼자 하면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막 달려가서 목적지까지 확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답답할 때가 저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감히 언감생심 임페리얼을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의 스타, 별을 모시고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총장님 후원을 받으면서 저도, 그래, 후원이 이런 거지. 얼마나 옆에 앉아서 경청만 하고 있으니까 편하고 좋던지요. 아주 두 분이 그냥 탁 한 분이 하시고 또 바톤 터치 탁 해가지고 또 총장님이 탁 하시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앉아있으면 되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후원을 받는 파트너들도 정말 1년에 한두 번 느낄 수 없는 우리 스폰서님들의 엄청난 힘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팅을 마치고 제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밭들을 기경해주는 그런 후원을 받았습니다. 파트너들의 낯빛들이 서서히 바뀌고 환한 모습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꿈을 꾸는 눈빛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스폰서님의 후원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후원을 자주 받을 수 있을까?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앙큼한 욕심이 또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욕심을 내보십시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을 마치고 그 다음날 스폰서님들은 본사로 가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가시고 저는 남아서 전날 미팅에 들어온 파트너들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후원에 대한 애프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후원을 받으면서 스폰서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맞아, 그래, 그런 부분이지. 우리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그리고 파트너감을 이런 눈으로 찾아야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군요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애프터를 해보니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걸.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한 바구니에 있는 계란도 품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 우리 사업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의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이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다를까? 또 후속 조치와 애프터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깨닫도록 코칭해주고 스스로가 알아가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일을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돕는다는 게 어디까지일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미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60년대는 보스 시대였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면서 앞서 나가면 되는 시대였대요. 그런데 80년대에서 90년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였을까요? 매니저 시대였대요.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약간 여기서부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매니저하고 코칭하는 건 뭐가 다를까? 매니저는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세기는 코칭의 시대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돕는 활동이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파트너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그래서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가 스스로 하도록 도운 게 아니라 제가 대신 해준 일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매하고 스스로 이득을 챙겨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다 해준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소비자가 사업자로 알아가는 시간이 더디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미쳐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코칭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에 코칭이 실패할까요? 코칭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없을 때 실패한답니다. 못 기다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못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리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보도록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하나하나를 직접 해보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항상 직접 해줘버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1대1 터치를 피하는 거래요. 우리가 파트너를 1대1로 대면하고 터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다 성인이고 일정한 생활에 의해서 또는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익숙하게 자기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방향을 돌리고 강권해서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강력하게 비춰져서 자칫하면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까봐 1대1 코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대1 코칭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대1로 상담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담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코칭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상담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다 보면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폰서님 얘기할 때 스폰서님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상담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꾸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거꾸로 상담하시는 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내 안에서 문득문득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실패하고 코칭을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코칭의 결과가 효과가 없을까 봐.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뭐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더만. 아유 잘난 체만 해. 이 소리 들을까 봐 1:1 코칭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원하지 않으면 다가가서 코칭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폰서의 코칭을 받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보 수집이 철저해야 된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소비자를 만나면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셔라. 그래서 다음에 만날 거리를 찾아보셔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제 미팅을 하면서 제 파트너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비자 명단을 파서 소비자를 만나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만남을 가질 때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계속 2차, 3차, 4차 쭉쭉 미팅을 파고 들어가면 어느 결에 싹 발을 뒤로 빼고 문을 살짝 닫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후속 조치가 이렇게 3차, 4차를 거듭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살짝 막을 치고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물어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때와 3차 후속 조치를 할 때, 4차 후속 조치를 할 때 나는 그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다가갔습니까? 혹시 내가 당신에게 물건을 팔아야겠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후속 조치는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소비자가 거절을 했을 때는 후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 후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만나는 소비자, 내가 만나는 파트너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가 간절히 갈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정보 수집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찰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그분의 손이 어디로 자꾸 가는지, 그분의 말투에서 어떤 억양이 자꾸 나오는지, 부정적인 억양이 자꾸 나오는지, 긍정적인 반응이 자꾸 나오는지 정말 관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잘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경험 속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후에 쌓여지는 거니까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본 상태에서는 이 질문하는 게 두렵죠. 내가 무례하게 비춰질까 봐, 예의 없다고 비춰질까 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이 될까 봐.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철저하게 관찰하고 잘 살피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는 질문을 탁탁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빨간펜 학습지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그때 익힌 노하우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교재가 들어갑니다. 교재가 들어간 집에 우리도 후속 조치를 갑니다. 교재가 들어가고 3일 이내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교재가
처음에 들어와서 꽂혀진 그대로 간지런히 꽂혀져 있으면 그 집은 지나치게 엄마가 깔끔한 엄마든지, 또는 남이 옆집 아줌마가 얼마치 우리 아이 교재 사줬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지 않으려고 장식으로 사서 진열을 해놓은 엄마지요. 네, 교재가 뒤집어져 있거나 밖에 나와서 뒹굴러 다니거나 하는 집은 그나마 엄마가 이거를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엄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서 뒹굴러져 돌아다니는 교재나 내지는 뒤집혀 있는 교재의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책이 이 아이에게 더 호감을 줬는지. 아이들은 본 책을 자꾸 보거든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본 걸 자꾸 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살피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터미를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고객을 후원하러 가서도 그 고객에게 최대한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도 후원을 하러 갔는데 스폰서님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가서 먼저 와 계신 몇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분이 해모임을 구매하셨던가 봐요. 근데 나 그 해머신인가 그거 나랑 안 맞을 때다. 그래서 난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안 맞으셨나요? 나 그거 못 먹어.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져서 말이지. 내가 그거 딱 끊고 위장약 먹었어. 그랬더니 편안해지더라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왜 그러셨을까요? 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모임이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알 거 없고 안 맞아. 일단 안 맞는 건 안 먹는 게 상책이요. 양손을 썰레썰레 흔들으셨어요. 근데요. 저분 꼭 설득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가끔 그런 분 만나요. 저도 지금 이 일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분 몇 분 만나 뵀거든요. 근데요. 그분들 지금 계속 해모임 드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먹였수? 난 죽어도 못 먹겠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위염이나 식도에 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알아 내 병 내가 알아. 난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나 위장약 갖고 다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위는 우리 모든 음식이 들어간 첫 번째, 식도를 통한 첫 번째 관문인데 이 위가 건강해야 되는 게 1번 아닐까요? 좀 어떻게 다스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다스릴 수 있었으면 진즉 다스렸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 살다 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딱해라. 아니에요. 저는 그 위를 다스린 분을 여러 번 만나 뵀어요. 혹시 제가 방법 가르쳐드리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삐죽한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생수를 한 박스 시켜서 500ml 생수에다가 해모임 한 포를 타서 시납으로 물 드시고 싶을 때마다 홀짝홀짝 드셔주시면 장담하건대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훨씬 부드러워지실 텐데,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혹시 해모임을 쭉 짜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면 나 언제 위 아팠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해모임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침마다 따끈한 물에다가 해모임을 타서 커피 대신 차로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나 이거 한 통에서 두 박스, 그거 2통 그거 먹고 8개 남았는데 내 조사냥 먹으라고 갖다 줘 버렸는데. 다시 줘보시오. 내 그렇게 한번 먹어버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작은 봉지, 이 해모임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맞아. 그 뭐 때문에 그러시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모임이 체온을 올려주고 조혈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고 그리고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들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희귀병, 난치병들도 도움을 받는다는 거. 전 절대 치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해모임을 내가 다시 한번 먹어보리다. 제가 2월 달에 다시 한번 찾아뵐 텐데 그때 좋아지시면 저한테 꼭 밥 한 끼 사세요. 아,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다시 그분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분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드시고 계시는지 확인하시나요? 그랬더니요. 말도 마세요. 얼마나 잘 챙겨 드시는지요. 차에다가 2통씩 사서 물통을 들고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벌써 주변에다가 해모임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살펴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감하도록 같이 공감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생각을 바꾸도록 자극을 주는 것.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주는 것. 이 또한 코칭이 아닐까요? 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네. 자꾸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질문으로 감정이 통제가 됩니다. 아, 싫어, 싫어, 싫어. 난 안 먹어, 안 먹어. 했는 게 왜 그럴까요?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감정을, 상황을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이게 바로 상대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있죠. 이렇게 좋은 게 저 깐깐한 일본 사람들은 못 가져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귀가 거기는 의약품이래요. 아이고 영리한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소리가 이게 아닌가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이 해모임을 지어줬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꽝꽝 쳐닫고 못 팔게 하려고 안 받아들였어요. 의약품이라고 안 된다고. 네, 이 해모임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큰 무기가 돼서요. 애터미 하시면서 해모임 드시는 분 중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마음이 확 열리시더라고요. 알겠어. 내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답하면서 스스로가 설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질문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신가요? 네. 그 질문은 분명히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법을 우리는 쿠션 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션이 상대가 던진 부정적인 말이 이 쿠션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폐쇄형 질문은 안 됩니다. 개방형 질문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어떤 답이 나와도 상관없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답이 나오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근데 그거는 폐쇄형 질문이랍니다. 그러나 오픈, 개방형 질문을 하셔서 다시 그와 공감할 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이거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도움이 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칭이라는 거는 정말 상대가 즐거워서 춤을 추게 하는 게 바로 코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드백. 여기서 이제 코칭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피드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피드백은 지지적인 피드백, 지지해주는 피드백, 교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지지해주는 지지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거.
네, 이번 미팅 애프터를 하면서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파트너를 봤습니다.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미팅에 반해서 자기가 본 부정적인 견해, 그 부분을 가감없이 저한테 탁 터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꼭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직접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를 보고 직접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멋진 사업자를 만난 것 같네요. 저 사장님하고 꼭 성공하는, 끝까지 가는 그런 성공자로 가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 꼭 잡고 하실 거죠? 네. 방금 전까지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놨던 사람이 네,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확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데요, 애터미가 다르거든요. 애터미가 다른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보이시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른데요? 뜨악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전에 어떤 사업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랬거든요. 우리 총장님 앞에서 아니요. 그랬거든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허벌라이프, 뉴스킨, 고려한백, 뭐죠? 직국 안 해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식당을 하시니까 고객들이 와서 다 찔벅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정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다 건드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봤을까요? 지금 제가 읊은 그 회사들은요, 비싼 제품을 왜 비싼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하는 설명의 장이 얼마나 멋있어야 되고 이 비싼 제품을 수준이 높은 당신들만 먹을 수 있다고 치켜 세워줘야 되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게 브리핑을 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포장된 자료들을 만들어 갖고 와서 쫙 돌려놓고 그거를 고급스럽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서울에서 하듯이 똑같이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다 착착착착 써가면서 하고 즉석에서 A4 용지에다 쓱쓱쓱쓱 써가면서 하고 왜요? 굳이 설명할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애터미는. 마케팅이 너무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대신 앉아서 조곤조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만지는 대화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내가 얼마나 고객들을 귀한 시간을 내게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좀 허접하다는 표현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네트워크 회사들한테 많이 길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포장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포장지 이제 그만 찢어내시면 안 될까요? 애터미는요. 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회사에 12년 된 회사에 이제 임페리얼 10분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임페리얼 최고 직급자가 나올 때요. 하위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열광을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 승급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승급 세미나에 단 한 개의 꽃다발이 파트너들 손에 들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 있으면 파트너들 그런 돈을 짜내지 말고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파트너 도와줘라. 꽃다발은 내가 준비하마. 누가? 회장님이. 그러셔서요. 우리가 똑같은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앞에서 한 다른 회사들 뭐 글로벌 회사 우리나라에서 들먹거리는 회사들이 앞에서 컨벤션을 하고 나면요. 리어커로 꽃다발이 4개, 5개가 쓸려 나옵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그 엄청난 10억을 받는 그 승급 세미나가 끝나면요. 깨끗합니다. 세미나장이. 왜요? 버릴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이게 바로 애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포장을 싫어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제품의 포장도 화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플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게 애텀입니다.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칠애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어떤 것과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몹시 미안한 얼굴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주저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뒤에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애터미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주제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른 거고 사장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이 다르다는 거를 수렴해 주시고 애터미에 합류하려고 마음먹어 주신 것만으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대접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 애프터가 없었다면 그분은 어땠을까요? 뭐 애터미에서 몇 천만 원 번다고 하는데 그 미팅 받아보니까 그냥 그랬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모셨고 그 후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효과도 굉장합니다. 네, 그 순천 지역에서 어른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분이 파트너로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뵌 지도 얼추 한 5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근데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아주 부정적이거나 날카로운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는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신문사를 하는 분이니까 날카로울 수 있겠죠.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리하게 보시겠죠. 그러나 항상 멀찍이서 건너다 보면서 뭐 적당히 해라. 이 정도 수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팅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의 총장님들을 만나 뵙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지금 소비자를 만나고 계신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었나. 정말 큰 모습을, 큰 비전을 비춰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원이 자칫 속속들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애프터가 없었다면은 좀 흐려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미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늦게까지 애프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올라와서 또 계속 통화를 하지요. 파트너하고.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분이 더 열심히 일하고 멀찍이 건너다 봤던 그분도 더 열심히 소비자에게 알리고 해모임 안 맺겠다고 쌀래쌀래 흔들었던 분이 해모임을 전달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 애프터를 또 이어갈 것입니다. 2월에 다시 가서 그분들을 또 다시 만나서 거기서 한 계단 또 올라가는 애프터를 분명히 해야겠죠. 한 달 동안 있었던 상황을 잘 살펴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코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애프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가 끝나고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귀찮은 생각 드시나요? 아유, 하루 종일 듣는 것도 엉덩이에 못이 박힐 지경인데 무슨 놈의 애프터를 또 한다고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은가? 이 표현은요, 솔직히 저의 초창기 시절 제 모습의 표현입니다. 스폰서님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 일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정말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5시간, 6시간 세미나를 듣고 나서 다시 애프터를 듣는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 그 애프터가 또 다른 결단을 하게 하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심어주게 하고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 안에 결속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애프터 열심히 하실 건가요? 자, 이 애프터를 제 파트너 중에 아주 잘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인데요. 어차피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각 지역에 벌려져 있는 파트너들을 우리가 줌 미팅으로 연합으로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 미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대한 각 들어와 있는 파트너들의 표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만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일단은 안 통하죠. 문화가 낯설지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이 웃고 있나, 찡그리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 딴짓하고 있나, 이런 것만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미팅이 끝난 뒤에 그 팀장님은요, 각 지역마다 전부 전화를 해서 오늘 들은 내용이 뭐였는가, 어떤 걸 느꼈는가, 오늘 그렇게 들은 얘기가 혹시 마음에 상처는 안 됐는가, 즐거웠는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바구니의 계란도 품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똑같이 막 이쪽 팀은 막 버글버글 정말 좋았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바로 실천하겠다 막 이러는데, 어떤 쪽에서는 난 그거 이해 안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어루만져서 생각을 돌려놓는 일을 그 팀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실천하고 한 달 지나면 결과로 끌어내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누군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팀장님, 국장님들이십니다. 네. 또 팀장을 목전에 두고 계신 판매사님들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실 분들이 그 어떤 일의 방향, 일의 구체적인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폰서들께서 미팅 시간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정말 한 가지라도 더 우리 팀에게 복제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강사를 초빙하고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것들이 누구도 아닌 내 파트너들, 우리 팀 식구들이 가장 잘 소화를 해서 그거를 실전에 사용하는 팀워크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애프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후속 조치와 그 다음에 애프터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 후속 조치는 어쩌면 계속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꼬리를 물고 꼬꼬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절하던 소비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종국에는 애터미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팀을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속 조치와 그 다음에 애프터, 그리고 상담과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프터는 소비자 후속 관리도 실상 그래서 애프터에 속합니다. 파트너 후속 관리도 애프터에 속합니다. 미팅, 세미나의 후속 관리도 애프터에 속합니다. 그리고 후원 지원에 있어서도 애프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미팅에서는 느낀 점, 참여 의도, 또 그 미팅을 주재한 주관자의 의도가 내 파트너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을 약속 들어오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미션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다음 미팅에 이러이러한 거 한번 준비해 갖고 들어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폰서님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는 중국 미팅 같은 걸 하면서 꼭 마칠 때 다음 주 미션을 제가 제시해 줍니다. 생각해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들을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업자님들의 생각들이 반듯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의 애프터는 어떤 걸까요? 네, 결단을 도와주는 거죠. 그 엄청난 세미나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듣고 그걸 통해서 나의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해주는 것. 그리고 목표와 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상기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리터치 해주는 게 우리 석세스 세미나의 애프터가 유명하지요. 네. 그 다음에 후원과 지원에 대한 애프터. 이거에 중요한 거는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쿠션 화법으로 리터치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다시 방향을 정조준 스폰서와 한 방향을 보게 해주는 거. 이것을 안 해서 방향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한 달이 지난 뒤에는 꽤 먼 곳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프터가 꼭 필요하다. 한 방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복제를 구현하기 위한 길이 애프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후원, 코칭, 그 다음에 상담, 애프터 이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